안녕하세요. 담임쌤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비례해서 늘어나는 게 있죠. 바로 이제 고민과 걱정입니다. 왜 그렇죠? 이제 저희 정도 나이가 되면 아래로는 내 자식들 챙겨야죠. 또 위로는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정작 그런데 내 은퇴, 노후 준비는 아직 불안하고. 모든 게 다 고민이고 걱정이죠. 근데 이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답을 찾고 계신가요? 답은 분명히 있죠. 우리가 못 찾고 있어서 그렇죠. 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정도 나이 되면 이 인문학 책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렵죠. 너무 어려워서 저도 시도를 해보는데 니 책이나 이제 융 관련 책들을 보면 많이는 샀는데 첫 장 몇 장 읽어보고 덮어버렸어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잉클에서 영화를 통해서 인문학을 바라보고 공부하고 알아볼 수 있는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네. 김원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책도 내셨어요. 이번에 아니죠. 좀 됐죠. 2018년도니까 영화를 보고 나서 우리가 하는 말. 좀 더 이것은 이제 영화 속에서 우리가 삶의 또 인문학적 통찰을 여기서 제시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보니까 책도 많이 읽으셨어요. 3,000권 이상의 책을 읽으셨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그 책을 많이 읽으셨어요? 책은 제 기억이 닿는 한은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그렇죠.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3,000권이 되지, 일반인들 3,000권은 거의 힘든 수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더 독특한 것은 책 3,000권 이상 읽었다는 분은 제 주변에 몇 분 계신데, 네. 영화를 2,000편 이상 본 사람은 한 분도 없었거든요. 아, 네. 영화를 지금 2,000편 이상 보셨다는데, 네. 이렇게 많이 보셨어요? 모르겠어요. 영화라는 컨텐츠가 네. 주는 매력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좀 가상이라는 스크린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게 좀 큰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책도 3,000권 이상 읽고 또 영화도 2,000편 이상 보시면서 이 안에서 많은 인생의 또 네.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신 것 같아요. 여행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외국 여행을 먼저 갔던 거는 그 해외여행 자유화가 된 네. 이듬해. 그래요. 예, 부모님 따라서 이제 패키지 여행을 가는 것부터 해서 이제 여행 바람이 들었죠. 네. 어때? 여행을 하면서도 네. 내 인생에 대한 답답한 질문들 네. 좀 해답을 찾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해답을 찾았다기보다도 네. 그 과정을 계속 밟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김 작가님은 3,000권 이상의 책을 읽고 또 글도 많이 쓰시죠. 또 네. 영화를 2,000편 이상 읽고 또 수많은 곳에 여행을 하시면서 우리한테 이제 해답을 제시해 주는 책을 이렇게 한 권으로 묶어서 이제 내셨습니다. 인문학은 좀 어찌 보면 이제 고리타분하고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몇 번 시도하다가 지금 포기했는데 좀 더 나이가 들면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작가님 어떻게 인문학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제가 28살인가 네. 뭐 그때쯤에 우연히 제가 소설책을 하나 네. 접하게 됐는데 그 책이 지금은 아마 절판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목이 짐은 이것을 역사라 부르리라 라는 소설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진시황의 이면을 다룬 소설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소설이 어쨌든 역사적인 그 사실들을 바탕으로 한 소설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내가 여태까지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는 전부 다 거짓말이 아니었나, 나는 도대체 뭘 배운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적이어서 그 이후로 이제 역사 관련된 소설들을 계속 찾아보다가 이제 역사책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확장이 됐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제가 아무래도 광고랑 마케팅을 오래 하다 보니까 광고 마케팅은 어쨌든 소비자를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라는 것을 좀 이해하고 싶어서 관련된 책을 많이 읽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인문학에 많이 좀 관심을 갖게 됐죠. 그렇죠. 우리 이제 마케팅은 결국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예 할 수 없는 학문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학문이 아니라 실전도 거의 20년 넘게 마케팅 분야에 종사하시다 보니 또 궁금하게 생각해서 본인이 이제 직접 궁금해서 마케팅 하시면서 또 사람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또 인문학을 또 가까이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인문학을 또 공부하고 또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작가님한테는 그 인문학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던가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게 사실은 정답이라는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하기 다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통찰력을 좀 길러주는 부분이 있다. 통찰력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지금 굉장히 좀 자극적이고 특히 최근에 와서 네. 자극적이고 즉각적인 그런 주변의 컨텐츠들도 많고 뭐 그런 문화적인 흐름 속에 있는데 네. 이런 인문학이라는 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좀 생각을 하게 되고 사유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네. 좀 그 문해력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통찰력도 올라가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광고 마케팅을 하면서 사람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도 결국은 이제 통찰력을 어떻게 키워가는가라는 네.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됐었고요. 예. 특히 음. 뭐 최근 뉴스에 보면 대한민국 성인 200만 명이 네. 문해력이 초등학생 수준이라고 그런 기사들이 네. 많이 저도 나오는데, 봤어요. 예. 그런 것들을 결국은 책을 안 읽고 이제 인문학을 음. 접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책을 자꾸 접하고 인문학을 접하시다 보면 그런 통찰력이나 문해력이 굉장히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게 아직은 많이 경험 안 해봤지만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문해력이 조금씩 높아지고 네. 그 힘으로 세상을 좀 더 바라보는 시각을 좀 더 다양하게 깊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문해력을 키운 것만큼 세상을 많이 알게 되고 네. 또 아는 것만큼 내 삶에 유익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작가님은 이렇게 책을 많이 읽고 또 인문학을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또 영화를 많이 보면서도 네. 인문학하고 다 연관을 시키셨잖아요. 네.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 어떤 삶의 유익, 네. 너무 깊은 거 말고 네. 표면적으로 네.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던가요? 가장 직접적으로는 뭐 이제 그 제가 업무를 하면서 네. 일을 하면서 이제 인문학을 많이 관심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고 마케팅 쪽은 아무래도 그 비딩을 많이 하는데 여러 경쟁사가 이제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서 비딩이 뭐죠?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가 이제 그 프로젝트에서 이제 자기의 제안을 하는 그렇게 예. 그러니까 비딩이라고도 하고 이제 피치라고도 하는데 네. 거기 이제 수주율이 한 80% 정도 되는 그래요? 게 이제 예, 그 직접적이라면 직접적이고 네. 간접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통찰력을 좀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고도 직접적으로 되게 이제 단순하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그 뒤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그 이면을 바라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좀 더 사고의 폭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제 인문학은 나를 알고 타인을 알아가는 과정인데 일단 네. 나를 좀 더 관찰하게 되고 타인을 이해하게 되면 네. 자기 이제 비즈니스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성과로 나타나고 그게 이제 매출과 또 부와 성공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좋은지는 다 알죠. 다 아는데 저도 몇 번 시도를 해봤지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이 이 인문학 처음에 접근하는 분들 포기하지 않고 좀 더 이렇게 쉽게 접근하는 방법 또 어떻게 배워야 될지 좀 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좋아하시는 분야부터 좀 시작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남미에서 그 9회 월드컵인가? 그래서 이제 남미 예선에서 온두라스하고 엘살바도르하고 그 예선을 펼치면서 축구 전쟁까지 일어났던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 전쟁이죠. 축구 월드컵을 하다가. 그래요. 세상에. 그러면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하시다 보면 왜 남미에서 전쟁이 일어났지? 그러면 남미의 역사는 어떻게 되지?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이제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아프리카 여행을 많이 최근에는 가시기도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지의 영역이죠. 많은 분들이 뭐 트러킹도 가시고 하지만 안 가신 분들이 더 많으신데 아프리카 여행을 생각하고 계시다 보면 아프리카는 도대체 어떤 역사를 갖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가 없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아프리카에 대한 역사라든지 뭐 환경이라든지 왜 이런 문화들이 생겼는지에 대한 그러한 사실들을 알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좋아하시는 분야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시다 보면 좀 인문학에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분야도 다 어차피 인문하고 연결이 되니까 네. 자신이 이제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분야를 네. 좀 더 이렇게 인문하고 연결시키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네요. 네. 그럼 이제 그 호기심 또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네. 그래도 좀 어렵지만 계속 네. 파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팁이네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책 추천받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출판사나 어디 이렇게 온라인에 있는 거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추천받은 책들은 네. 반드시 사서 읽는데 실패하는 경우에 또 별로 없었어요. 네. 물론 이제 책이라는 게 개인에 대해서는 뭐 똑같은 책도 좋을 수도 있고 네. 어떤 거는 그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작가님에게 김 작가님에게 나는 인문학 책에서 이 책이 좋았다 한 3권 정도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이제 중년분들이 자기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인문의 숲에서 경영을 만나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요즘에도 나오는지는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제가 그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그 전에도 알고는 있었지만 네.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네. 왜 중요한가라는 부분들을 좀 알게 됐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떤 그 경영을 어떻게 이제 인문에 접목시킬 것인가, 네. 반대로 인문을 어떻게 경영에 접목시킬 것인가라는 쪽에서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인문학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을 이해하고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알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네. 그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좀 알는 쪽에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촘스키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언어학자이자 이제 석학인 촘스키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이면, 그러니까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 주제이긴 해요. 그래서 네. 뭐 정치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떠한 관계를 갖고 어떻게 우리 사회에 시스템적으로 작용하고 네. 뭐 그런 것들을 정리한 내용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좀 다른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렇군요. 내용이라서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런 책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바라봤던 이제 세상의 관점을 좀 이렇게 뒤흔들어 놓는 거, 네. 이런 관점, 이런 시각, 네. 또 이런 세상도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네. 되면 이게 좀 뭔가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그런 책입니다.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책은요?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까 소개를 해주신 이제 제 책을 좀 추천을 주는데요. 네. 제가 왜 그러냐면 네. 뭐 제가 쓴 책이기도 하지만 네. 그러니까 인문학을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이 책을 쓰고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너무 쉽게 썼다. 아, 쉽다. 네. 어떤 분은 도서관에서 빌렸는데 3시간 만에 앉아서 그냥 술술술 다 그래요. 읽었다. 그리고 주변에서 들은 얘기가 어쩜 이렇게 책을 쉽게 쓸 수 있었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인문학을, 그러니까 이 책은 인문학을 조금 어려워하시거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책 3권을 소개해 주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좋은 책을 한 권 만난다는 것은 정말 로또 복권 100번 당첨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30대 후반 굉장히 힘들었을 때 화장실에서 만난 책이 있어요. 쪽방 화장실, 공용 화장실인데 그 책을 만나고 나서 제 삶을 다시 살릴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전에는 너무 힘들어서 제가 가끔 얘기를 했지만 극단적인 시도도 하고 생각도 참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 책이 저를 다시 살려줬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끌어줬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책을 많이 읽게 됐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내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책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아직 만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 작가님이 책 3권 소개시켜 줬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책이 인문의 숲에서 경영을 만나다. 네, 두 번째 책이 촘스키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네, 세 번째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예. 작가님 책이니까 영화를 보고 나서 우리가 하는 말 굉장히 쉽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 책 중에 한 권이라도 한번 읽어보시고 내 삶으로 가져오신다고 하면 많은 부분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좋은 책이니까 소개를 해주셨겠죠. 네, 어렵지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